손흥민다운 방법으로 백호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백호골을 넣는 순간 현지 중계진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다운 방법이라는 말, 매우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요? 손흥민 백호골에 담긴 의미와 반응들은 다음 컨텐츠에서 곧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사실 이 백호골이 만약 토트넘의 패배의 결과 때 나온 거라면 매우 김 빠지는 순간이 됐을 것입니다. 토트넘, 브라이튼전 승리,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호이베르가 박스 안에서 미토마의 발을 밟은 것이 페널티킥으로 불리지 않았던 건 앨런 시어러가 심판 판정 터무니없는 이라면서 틀림없이 PK다. 데제르비 감독은 48시간 이내에 잘못된 그것에 대해 사과를 받게 되겠지, 수용 불가 판정이다 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니 머피는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브라이튼의 선수들을 납득시키는 사과 설명은 없다, 그 두 개의 판정은 믿을 수 없다, 논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완전히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도운 거 맞죠?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챙긴 덕분에 뉴캐슬, 맨유보다 한 경기 덜 치룬 3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아직 4위 싸움이 가능할 수는 있다는 거죠. 뉴캐슬이 브랜트포드 원정을 떠나서 0대1로 밀리고 있다가도 역전을 해버리는 저력을 보이긴 하지만 이 팀들도 아직 강팀들과의 경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모릅니다. 슈퍼컴퓨터가 믿고 있는 리버풀은 아스날을 상대로 홈에서 겨우 비기면서 체면 치레를 했지만 결론은 승점 2점을 날린 거기 때문에 4위 싸움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전승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클롭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습니다. 놀랍고 부러운 건 클롭 감독이 100%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팬들의 불안을 녹여주고, 팬들은 그런 감독에게 절대 떠날 생각하지 말라면서 감독과 선수와 팬들이 원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적으로요. 토트넘은 승리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만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이 팀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2연승의 기회죠. 다음 경기가 또 토트넘 홈에서 본머스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웃고 올게요. 그동안 너무 네거티브 모드가 많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에버튼, 사우샘튼에게 버티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홈에서 경기하는 거고 확실히 경기를 이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다음 경기에 맘 놓고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2연승을 하게 되면 전투력 급상승에 데이비스, 히샬리송도 돌아오기 때문에 강팀 뉴캐슬을 상대로 버텨내면서 역습으로 승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트넘이 이기는 법을 배웠다. 하하, 손흥민이 핵심이구나 인거죠. 매우 공격적인 팀인 브라이튼을 상대로 손흥민은 거의 스트라이커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을 향해서 셉스키 빼고 손흥민을 타겟으로 패스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관전 포인트로 포로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는데 비록 어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포로가 역습 상황에서 박스 중앙 안에 들어와 있는 손흥민을 향해서 곧바로 패스하려고 했던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습을 하면서 손흥민이 질주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죠. 시원하잖아요.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보면 셉스키도 의도적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손흥민이 슈팅하는 순간을 보면 동료 선수들이 가만히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놀라서 말을 잃은 거죠. 로메로는 3번의 간지 있는 키패스로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주는데 2번은 브라이튼 선수를 통과하는 직진 패스로 공격 활로를 열어주면서 손흥민의 위협적인 역습을 제공해줬습니다. 케인도 슈팅에 연연하지 않고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패스를 해주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호이베르 슈팅까지 이어지죠. 좋잖아요. 미드필더 스킵토 롱패스 2방으로 손흥민을 지원 사격합니다. 페리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수비도 열심히 해줬거든요. 페리치는 그거면 돼요. 명성이야 좋은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하지만 본인 역할이 윙백 하려고 온 건데 윙백이 공격하지 말랍니까? 공격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토트넘 이기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안일하지 말고 전력을 다하자. 네. 토트넘 선수들 확실히 압박하면서 볼을 뺏으려고 하니까 공격 전환 상황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사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라인 끌어올리고 막 슈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격은 바로 전방 압박입니다. 이번에 리버풀과 아스날이 경기하면서 아스날의 압박이 상당하더라고요. 원정팀인데도 감히 리버풀을 모는데 와, 아르테타 감독이 압박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켰나봐요. 토트넘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솔직히 조금 어설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이 역할을 매우 잘해줘야 합니다. 그걸 잘하는 선수가 바로 히샬리송이죠. 히샬리송은 수비하러 온 공격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브라질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를 페리시 자리에 놓으면 되겠는데요? 네. 야, 진짜 미친 발상이네요. 네. 아무튼 그만큼 히샬리송은 저돌적으로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히샬리송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또 선수가 있죠.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수비수기 때문에 전방 압박할 리는 없겠지만 얼핏 기억에 그런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메로의 터프한 수비는 분명 상대를 쫄게 만들거나 멘탈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로메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죠. 미토마는 브라이튼이 기적적인 시즌을 보내게 일조해준 선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EPL에서만 7골을 올려서 카가와 신지, 오카자키 신지 등을 제치고 일본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제르비 감독과의 약속대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전에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미토마의 장점이 스피드와 순발력인데 하필 미토마의 수비 선수가 랑글레가 아니라 로메로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이 빠른 센터백 로메로는 미토마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1대1 상황 되다가 어깨빵에 밀려 나가 떨어진 것은 0.5득점 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에 핸드볼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미토마는 결국 월드컵 우승주역 수비수에게 막히면서 평점 6.1점에 그쳤습니다. 압권은 바로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상황이었죠. 미드필더 진영에서 미토마가 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설픈 트래핑이었는지 로메로에게 중간 차단당했고 이어서 곧바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면서 손흥민이 엄청난 득점 찬스를 제공해 주었고 최종 케인의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케인이 득점하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달려들어오는데 바로 로메로였죠. 어떻게 축구를 혼자 합니까? 손흥민다운 플레이만으로는 분명 이기긴 어렵습니다. 손흥민에게 2명이 달라붙어서 그렇지 3명이면요 4명이면요 손흥민도 감당 못하죠. 손흥민다운 플레이에 로메로, 손흥민, 호이베르, 케인으로 연결된 득점이야말로 정말 강팀 킬러를 입힌 거라고 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SNS를 통해서 승리 후 라커룸 상황을 공개했는데 스텔리니씨가 포옹을 하면서 기뻐하고 케인과도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스텔리니씨는 손흥민에게 네가 팀을 구했다면서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기는 이르죠. 남은 8경기를 구해내야 하니까요. 우선 선수들도 집중하고 이번 경기 같은 터프하고 적극적인 플레이로 손흥민에게 제공해 주길 당연히 그래야죠. 손흥민 100골을 생애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먼 훗날 2010년대에 한국에 이런 축구 선수가 있다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